봅시다. 오늘 배우는 건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지난 시간에 예전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울 때요. 그래프를 배운 다음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고 난 다음에 방정식을 배웠고 또 부등식을 배웠어요. 혹시 살짝만 복습을 해보면 로그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방정식,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항이 2개짜리면 직접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쉬웠던 거고 항이 3개 이상이 되면 좀 복잡한 거였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직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프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야 조금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함수도 그래프를 다 배우고 나서야 방정식과 이제 부등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지수하고 로그는 결과적으로 그냥 방정식이 주어지면 식을 x에 관하여 정리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해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만약에 3에 만약에 2x-1이 5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항이 2개짜리로 되어 있고 이건 지수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이 식을 x를 주인공으로 x에 관하여 정리만 하면 해가 되는 거라고. 방법 뭐죠? 이 지수를 로그로 바꾸면 2x-1은 로그 3의 5 1 넘겨서 2x는 로그 3의 5 더하기 1 합치면 로그 3의 15가 되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사는 건 아니죠. 로그 3의 15가 되고 양쪽을 2로 나누면 2분의 1 로그 3의 15 이렇게 식을 x에 관하여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맞죠? 등식의 구조상 무조건이야.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고 등식이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는 사실상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허수가 나오는 범위가 아니라면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거든. 맞잖아요. 조건방정식, 내가 알려줬던 조건방정식의 개념에 의하면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우리는 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해요. 다만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내도 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만 내도 얘가 0이 되는 x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해를 못 구해요. 이유는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거든. 아니면 x에 관하여 정리할 수 있게끔 예쁘게 뭔가가 묶인다든지. 근데 묶이지도 않고 인수분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걸 만족하는 해는 반드시 있어. 이 말 이해가요? 해는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못 구해. 컴퓨터에 넣으면 이 값을 구합니다. 컴퓨터는 구해요. 컴퓨터는 어떻게 구할까? 얘를 그래프를 그려. 컴퓨터가 얘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리면 그래서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이 위치를 대략적으로 소수값들을 막 대입해가지고 근사치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요, 실제로. 그래서 컴퓨터가 얘 계산할 때 딱 얼마야? 할 때 바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로딩 과정이 시간이 들어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도 시간만 주면 구할 수 있죠. 여기다가 1도 넣어보고 1.1 넣어보고 1.2 넣어보고 근사치 되는 값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불편한 것 뿐이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식과 미지수의 개수가 똑같으면 해는 무조건 구할 수 있다고요. 괜찮아? 그런데 삼각방정식,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죠. 삼각함수가 들어간 방정식. 얘네들은 해를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없어. 이유는 두 가지야. 식을 x에 관해 정리할 수가 없어. 일단 첫 번째 봐. 일단 봐봐. sin x는 3. 일단 이건 해가 없는 거야.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sin x가 3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sin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치역의 범위가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해를 구할 수는 없어. 대신에 만약에 sin x가 3분의 1인 거 구해줘 라고 한다면 이런 값을 만족하는 x는 분명히 존재하죠. 존재하죠.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sin x 그래프를 그리면 되잖아. sin x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좀 그릴게. 이렇게 그리면
y는 3분의 1이면 여기가 1이니까 3등분 했을 때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y는 3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와 y는 sin x라는 삼각함수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 교점을 만족하는 x 값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sin x가 3분의 1이라는 요 x 값을 못 구해요. 이 식을 x에 관하여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삼각함수는. 이해 가시죠? 맞죠? 물론 이것도 뭐 방정식을 만들어서 계산기에 집어넣으면 분명히 이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기 없어도 뒤에 책 뒤에 보면 삼각비표가 나왔을 거거든요. 삼각함수표가 나와 있을 건데 이 값이 3분의 1이면 이 3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0.333333인 거잖아. 그럼 sin x가 0.3333인 거 찾아보시면요. 0.3333 찾아보면은 19도하고 20도 사이가 돼요. 내가 볼 때는 19.2도 될 것 같아. 19.3도 정도 될 것 같아. 요 정도 될 것 같아. 확인하고 싶어? 너희들 계산기 꺼내. 혹시 너희들 계산기에 사인 값 구하는 거 있는 거 알아요? 알아요? 계산기 누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회전시키면 이제 공학용 계산기로 바뀌거든요. 사인 19.3도 넣어봐. 아마 0.3333 나올 거야. 이해는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전제 조건을 할 거냐면 삼각 방정식은 우리가 직접 구할 수가 없어. 계산기 없이는. 이해가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 거냐면 문제 내에 괄호에 답을 구하는 데 필요한 삼각비 표값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in 19.3도가 얼마다라고 문제 나와 있다든지 근데 이거 하나만 나와 있으면 찍어서 맞출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신 페이크를 주려고 다른 값도 같이 나오겠죠. sin 29.3도 같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비 표가 주어져 있어서 그것들 중에 한두 개를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 최종 결과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우리는 특수각에 대한 것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수각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값들로만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이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x에 관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험 시간 내에 풀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문제에서 특수한 값들에 대한 삼각함수표를 알려준던지 아니면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이 x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특수각 내의 값들로만 알려줄 거라고요.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좀 몇 개 볼 건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문제예요. sin x가 2분의 1은 x를 구하래.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sin 몇 도가 2분의 1인지 이미 외운 게 있단 말이에요. 몇 도죠? 30도. 맞죠? 그럼 그거는 6분의 파이야. 그럼 이 방정식에는 6분의 파이가 되는 게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sin 함수는 주기함수라서 이거의 해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게 x축이고 2분의 1, y값이 여기가 1이니까 이거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값 하나는 이 6분의 파이예요. 그럼 답은 6분의 파이 하나. 근데 하나가 아니라 또 있죠. 어디? 요 값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이 값의 x를 이제 우리가 추가로 구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이걸 추가로 구해야 하는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그러면은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인 함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이 사인 함수는 다 대칭 함수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원점이라면 사인 함수가 우리가 원점 대칭인 걸 알고 있죠.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야. 그죠? 근데 얘들아 원점이 아니라 여기 볼게요. 이게 x가 파일 때가 될 건데 이 점에 대하여 이 사인 함수를 대칭 이동시켜. 그러니까 180도 회전시키면 또 자기 자신 있죠. 꼭 원점이 아니어도 돼. x축과 만나는 이 교점 모든 곳에서는
이 사인 함수 자체가 180도 회전시키면 자기 자신과 일치해요. 얘는 여기 있는 모든 점에 대하여서 대칭 함수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사인 함수의 두 번째 특징, 여기 볼록인 점이 있어요. 이 볼록인 점을 우리가 뭐라 그래? 극값이라고 한다고 했었지. 나중에 배우지만 이 극값인데 요 점을 지나는 y축과 평행한 선. 이 선에 대해서 사인 함수는 또 대칭 관계야. 선대칭 관계가 돼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극값.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좌우가 대칭. 여기에 대해서도 좌우가 대칭.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칭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구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대칭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할 거야. 그럼 여기 요 점의 x좌표를 구하고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를 구해야 하는 건데 얼마가 되냐면 요 그림은 여기 극대를 기준으로 극값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돼.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가 어떻겠어? 같겠죠. 그럼 보세요.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가 2파이. 여기는 파이잖아. 그럼 요 점의 눈금은 파이에서 왼쪽으로 움직인 거죠. 빨간색 길이만큼. 근데 빨간색 길이가 얼마야? 6분의 파이니까. 그럼 여기 눈금은 얼마가 돼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6분의 5파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이제 한 세트가 더 넘어간 거니까 6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3파이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6분의 5파이에다가 2파이를 더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3파이에서 요 길이는 똑같이 같잖아.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돌아온 거잖아. 그래서 6분의 18파이에서 6분의 1파이 빼면 6분의 17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뒤에 있는 것들도 더 있을 거야. 근데 아마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해를 구하는데 모든 해를 구하라고 말하지 않고 제한 범위가 있을 거예요. 한 세트 또는 두 세트 정도만 제한을 할 거고 그 제한 범위 내에서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두세 개 정도만 너희들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구하려면 반드시 뭘 먼저 구해야 하냐면 가장 쉬운 각,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가장 쉬운 해 대부분은 예각일 건데 그 예각에서 우리가 해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괜찮아? 그럼 잘 봐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요건 좀 쉽지 않을 거야. 이건 너희들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방정식인데요.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만족하는 x를 구하세요. x의 범위는 0 이상 2파이 미만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의 해를 한번 구해볼래요? 시작. 한번 봐볼게요. 이게 웃긴다니까? 별거 아닌데 안 풀려. 자, 설명 볼 때. 자, 일단은 방정식 문제는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었죠. 자, 볼게요. 이거라면 여긴 없는 거예요. 여긴 없고 이 왼쪽 한 덩어리만 있는 건데 아래다 다시 그리자. 잘 봐. 이번에 크게 좀 그려볼게. 여기가 2파이예요. 여기는 파이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얘들아 2분의 1이면 얘와 얘 딱 가운데예요. 높이가. 근데 2분의 루트 3이면 거의 극값에 가까워요. 여기 점에 거의 볼록인 점에 거의 가까워. 1과 2분의 루트 3은 크게 차이가 없거든. 거의 가깝거든. 그래서 이거의 값은 얘보다 아주 살짝 위에는 여기랑 여기 정도 돼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만나는 규칙은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요거 두 개 구하는 거야. 여기 x값이 얼마고 여기 x값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라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답은 쉽죠.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똑같을 거라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거야. 그러니까 좌표값 하나만 알면 어떤 식으로 우리는 답을 무조건 구할 수가 있는데 요 하나가 잘 안 구해져. 그죠? 이게 생각보다 진짜 그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거든요.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는 삼각함수 값은요 다 90도 이내 값만 알고 외우고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다
90도 이내 값만 외우고 있잖아. 근데 이 각은 봐봐. 여기가 파이니까 180도보다 더 큰 값일 거 아니야. 이 값들이. 우린 이 값을 못 외우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인정?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을 예각으로 바꿔줄 거야. 갑자기? 아니,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위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면 플러스인 거. y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이 보조선을 그어서 이때의 요 근을 먼저 구할 거예요. 물어볼게. 2분의 루트 3이면 사인 함수잖아. 여기 몇 도야? 사인 몇 도가 2분의 루트 3? 사인 몇 도가 2분의 루트 3? 60도.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파이. 그럼 이제 뭘 알게 된 거냐면 요 길이가 3분의 파이야. 그럼 요 길이는?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는? 그래요. 그래서 요 묶음은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더한 3분의 4파이가 되고요. 여기 눈금은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3분의 5파이가 돼요. 따라서 이거의 해는 3분의 4파이하고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별로야? 괜찮아요? 그래서 삼각방정식에서 특수각에 대한 값이 나온다 하더라도 얘가 음수인 각이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된다? 양수인 거를 그리고 음수인 거를 그려서 얘네들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코사인도 똑같겠죠? 똑같아요. 탄젠트도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얘가 반정식 문제인 거고 부등식으로 문제가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어떻다? 작을 때의 값을 구하라. 그럼 그래프 그려야 돼요. 어디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3이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기보다도 더 작을 때라고 하는 거니까 답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답은 얼마야? 얘하고 얘 뭐야? 얘하고 사이가 되지. 3분의 4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해가 되겠죠. 끝. 반정식, 부등식은 큰 차이가 없어. 진짜 똑같아. 이거는 그래프 보고 해가 두 개가 나오면 그 위를 말하는지 그 아래를 말하는지 부등식 내용은 거의 똑같아. 차이가 없어. 방정식이라. 그래서 반정식하고 부등식이 아예 붙어서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기는 해요. 뭐만 잘하면 돼? 방정식만 잘 구하면 돼.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음수인 값이 나오면 위에 거 아래 거를 잘 활용해서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가죠? 그런데 책에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소개가 안 됐는데 다른 방법 하나 소개해 볼게요. 두 번째 방법 괜찮거든요. 내가 알려준 이 두 번째 방법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면 동그라미, 원을 좀 예쁘게 그리는 사람이라면 이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어. 물론 얘들아, 이 값이 양수일 때는 그냥 그래프로 그려도 되고 머릿속에서 그냥 바바박 나올 거예요. 좀 하다 보면 이 그래프 바로 그려지면서 여기니까 여기가 똑같겠지 뭐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음수일 때는 우변에 있는 값이 음수일 때는 원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 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풀 건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원을 그려요.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1인 단위원을 그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사인 값이잖아. 사인 값은 x 값 말하는 거야, y 값 말하는 거야? 사인 값은 y 값이죠. 그럼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y좌표가 얼마인? 2분의 1인 거 구하자는 얘기죠. 이 말 이해 가요? 여기 수많은 점들 중에서 y좌표가 2분의 1인 거 찾자고. 몇 개 있겠어?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자, 이거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0이니까 이 둘의 가장 가운데 값. 이게 2분의 1 아닐까? 그럼 얘랑 눈금이 똑같은 점을 찾으려면 평행한선을 그어서 교점 두 개를 찾으시면 돼요. 괜찮아? 맞잖아. 여기 수많은 점들 중에서 y가 2분의 1인 건 요 두 개일 거라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 무릎 달다벌려 좀 좋을 것 같아. 괜찮아요? 이해돼? 다시 사인 값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여기 수많은 점들의 좌표값 중에서 y 좌표값이 사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y 좌표가 2분의 1인 점을 찾자고.
그럼 여기 있는 수많은 이 점의 y좌표값은 0이고 이 점의 y좌표값은 1인 거잖아. 그럼 얘와 가운데가 2분의 1이니 y좌표가 2분의 1인 점은 이것과 이것 두 개라고요. 이제 괜찮아? 괜찮아? 그럼 얘들아 우리가 원하는 이 x는 뭐냐면 각도잖아. 저 x는 이 점과 이 중심을 연결한 요 각도. 두 번째, 이 점과 여기를 연결한 이 각도. 이 각 두 개가 이 방정식의 해예요. 이해 갔어? 됐죠? 자, 이건 특수각에 대한 값이죠.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특수각인 거잖아. 그럼 특수각이 뭐뭐 있어? 각도가 얘들아. 30도, 45도, 60도.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이건 기억할 수 있겠죠? 요거 세 개밖에 없어.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요거 몇 도일 것 같아? 딱 봐도 직관적 몇 도야? 30도처럼 보이지 않아요? 45도보다 더 작잖아. 이거 30도야 그냥. 그럼 여기도 30도니까 이거 몇 도야? 150도.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가요? 이해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 자, 원 그렸어요. 사인이라는 건 y좌표를 말하는 거야. 여기 있는 값 중에서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에 많이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얘보다 살짝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여줄게. 그으면 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구하는 해는 바로 뭐냐면 이 점에 대한 동경. 이렇게 동경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이 이 방정식의 해인 거고, 또 요만큼 보라색 동경에 대한 각이 우리가 구하는 답인 거잖아. 맞죠? 괜찮니?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세요 얘들아. 이게 했어? 이게 몇 도? 딱 봐도 몇 도? 60도잖아. 이거 세 개 중에 답이 하나 나온다고 무조건. 여기 60도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몇 도가 되겠어? 300도가 되겠죠? 300도 하나 답인 거고. 두 번째, 여기가 30도잖아. 270에서 30을 빼도 되고 180에서 60을 더해서 240을 만들어도 되고. 그럼 보라색 각도는 얼마야? 240. 이게 답이라고. 이거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얘네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45도보다 커 보이는 거는 60도고 더 작아 보이는 건 30도고 딱 절반이었을 때는 45도가 되겠죠? 물론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거 구해볼게요. 그럼 보세요. 원 하나 그리고 찍 그렸어. 자, 중요한 건 우리가 값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것들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인 거잖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얘네 3개밖에 없어요. 얘는 45도에 대한 거고 얘는 30도 또는 30도 또는 60도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맞죠? 괜찮아?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뭔지 보세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걸 구하는 건데 아까는 사인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y좌표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걸 찾은 거고 이번엔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니까 x좌표를 찾아야 되겠죠? 괜찮아?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걸 찾으면 되는 거야. 맞아? 여기는 x가 0인 거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잘 봐봐. 정가운데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래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끝점이랑 가까운 값이 여기가 얼마랬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단 말이야. 맞죠? 그럼 2분의 루트는 얘네들 중간쯤에 있는 거잖아. 그죠? 한 요 정도가 뭐가 있겠어? 2분의 루트 2가 있을 거라고요. 괜찮아? 그러면 여기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점은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답은 얘를 연결해야 되겠죠. 요각 그리고 나서 요각 이게 답이 되는 거라고. 괜찮아? 근데 느낌 물어볼게 얘들아. 이게 2분의 루트 2면 45도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각이 얼마겠어 이게 45도예요.
그럼 보라색 각은 180에서 45 빼는 135도가 되는 거고, 연두색 각은 180에서 45를 더한 225도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괜찮아요? 요 방법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나중에 너희들이 오늘 진도 다 못 나가겠지만 이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라는 공식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식들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해서 다 끝낼 수 있지만 조금 더 간편한 공식들을 추가로 배울 건데, 그때 할까? 아니, 한번 하자.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원을 잘 그리면 도형이 잘 나오거든요. 요령을 좀 알았으면 좋기는 해요. 자, 봐봐. 여기에서 너희들이 정삼각형을 그리는 게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진짜 정삼각형스러운 걸 그릴 수가 있어요. 안 믿기죠? 자, 보세요. 아무 데나 그리면 되는데, 여기에 2분의 1을 찾아, 2분의 1. 가운데 점을 찾아, 2분의 1. 여기서 찾아도 아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2분의 1 찾았다면, 잘 봐봐. y좌표가 2분의 1의 점 두 개를 찾아봐, 이렇게. 띠용, 띠용. 괜찮아요? 괜찮아? 얘를 만약에 얘랑 연결해볼게, 이렇게. 어떤 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오, 그죠? 예쁘죠? 정삼각형. 오, 해그랬죠? 별로 재미없니?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고. 와, 오, 신기해. 나만 신기하구나. 당연한 건데, 얘하고 얘를 연결하면 이 각도가 몇 도예요? 이거 3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 몇 도가 돼? 120도가 되겠죠? 맞냐? 맞죠? 그럼 여기 몇 도가 돼요? 3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 몇 도야? 여기 60도가 되겠네, 그죠? 이등변인 거니까 정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점 연결해서 그리면 이렇게 정삼각형 띠링 막 나와. 도형 문제인데 그림이 예뻐야지 뭔가 직관적으로 느껴질 거 아니야. 어떤 사람 보면 이게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모르겠고 막 대충 막 그려놓고 막 푼단 말이야. 그럼 이해가 되겠니? 난 잘 안 되던데. 좀 정밀하게 좀 잘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요. 정삼각형 그릴 때도 좀 이용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각도를 정말 실제 각도를 찾기가 쉽거든요. 여기가 30도야. 여긴 60도라고요. 그러니까 60도랑 30도를 우리가 그림상으로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45도는 어떻게 그리는 거랬어? 잘 봐. 45도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해? 한 가운데가 되는 점을 좀 찾아야 돼. 가운데가 되는 점. 요 길이, 요 호의 길이. 요즘 비슷해 보이네, 그죠? 그럼 이 가운데가 되는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요 각은 45도가 되는 거야. 30도, 45도, 60도. 30도와 60도는 세트를 이루고 있고요. 45도는 좀 별도지만 이 각을 너희들이 그리는 방법을 좀 연습을 좀 하실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 별도 얘기인 거고. 자, 삼각방정식에서 x값을 구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상적인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 지금 코사인 그래프는 안 했는데 코사인도 똑같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인 거 구하래요. 그럼 코사인이면 여기서 다 지워버려. 이거 싹싹 지우고 그냥 다시 그릴게. 에이, 마음이 급하다. 안 해준 것 같아. 찜찜하다. 이게 시작부터 끝인 거잖아. 가운데가 뭐가 있어? x축. 자,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2. 자, 잘 볼게요. 여기가 1, 여기가 1이면 한 가운데가 2분의 1이야. 2분의 1보다는 조금 더 커야 돼.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위로 지나가야 돼, 이렇게. 많이 위로 지나가면 안 돼요. 자, 그럼 요 점의 x값, 요 점의 x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y축을 같이 비교해서 그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요 길이가 얼마야?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루트 2? 4분의 파이. 그럼 여기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잖아. 얘도 4분의 파이잖아. 여기가 2파이잖아. 여기 얼마야? 4분의 7파이. 됐죠? 끝.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야. 탄젠트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탄젠트 함수 사실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이상하게 책에서 물어보고 있네. 이상하네. 자, 탄젠트 함수 그려볼게요. 일단 탄젠트 정근선.
그러니까 탄젠트 함수는 조심할 게 뭐냐면 x값의 범위가 꼭 주어질 거예요. x값의 범위가 0부터 만약에 2파이까지다 라고 했으면 여기는 2분의 파이밖에 안 돼요. 더 그려야 돼. 얼마나? 이렇게까지. 자, 볼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요.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가 0,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에서 여기 그림 안 그릴 거예요. 그죠? 자, 문제입니다. 탄젠트 x가 얼마인 거 구하래? 루트 3인 것만 구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어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야. 교점 몇 개야? 2개. 얘는 쉬워. 얘 얼마야? 3분의 파이잖아.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그럼 얘는 한 주기만 더 가면 되는 거니까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방법은 똑같다고요.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 자, 탄젠트 값이 들어가는 삼각방정식 풀 때는 단위원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배웠던 원에다가 접선을 커서. 근데 그게 헷갈려. 그래서 탄젠트는 그냥 그래프로 풉니다. 사인과 코사인만 단위원을 이용해서 푸시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 세 가지 다 가능하고요. 단위원을 이용하려면 사인, 코사인만 이용하시고 탄젠트까지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더 복잡해요. 불편하고.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 지금 이 문제가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중에서 해를 구하래. 그럼 답이 이거예요. 이거랑 뭐라고? 해가 3분의 4파이랑 3분의 파이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자, 근데 문제가 이제 부등식으로 나올게요. 부등식으로. 탄젠트 x가 루트 3보다 작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뭐예요? 이 노란색보다 아래쪽 말하는 거잖아. 그럼 답은 여기하고 여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답이 되는 거잖아. 그럼 답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라.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점근선이 2분의 파이거든. 2분의 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 라고 구간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부등식에서 탄젠트는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꽤나 조심스러워요.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뭐 항이 더 많아지고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왼쪽에 있는 사인, 코사인 값이 완전히 기본값들만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기본값, 평행이동하지 않은 값이 나오거든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2sin x 플러스 1은 뭐 0이다. 아니면 뭐 0.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정확하게 사인에 관한 식을 정리하시면 sin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 괜찮아?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재미없나? 왜 그러지? 사인 괄호 이거 뭐야? 그럼 너희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까? 파이 이렇게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선생님 그럼 y는 사인 2로 묶어서 x 플러스 2분의 파이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랑 비교하는 건가요? 되긴 하겠죠. 다시 무슨 말이냐면 얘가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이 된 녀석일 거야. 그럼 그 평행이동이 된 녀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직접 그린 다음에 y는 2분의 1과의 교점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푸냐면 여기 봐줘. 무조건 얘들아 이 각이 1차식이든 얼마든 복잡하게 나오면 얘를 무조건 네모로 치워놔세요. 그래서 문제를 바꿔. 사인 얘를 t로 바꿀게. t로. 사인 t가 2분의 1이라는 방정식으로 아예 바꾸세요. 그래서 뭐 할 거야? 누굴 구해?
t값을 구해. t값을 구하라고. 예를 들어서 얘가 t값이 얼마가 나와?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시 뭐해? 이 t는 실제로 누군 거야? 2x 플러스 파이였던 거잖아. 일단 t로 치환해서 t를 구한 다음에 다시 x로 역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값을 다시 구해야 돼요. 이해 가겠어요? 도형을 진짜로 이동시켜서 그림을 그리면 너무 힘들고요. 그렇게 구하면 힘들고 치환해서 구하세요. 치환해서 t값 구한 다음에 다시 역치환, 원래대로 x를 보내서 x값 다시 구해달라고요. 그럼 생각보다 한 단계가 더 있긴 하지만 풀만은 할 거야. 이해됨? 이렇게 x를 구해봅니다. 대신에 치환을 했기 때문에 꼭 뭘 조심해야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구한 이 x값이 제한 범위가 있을 거야. 대부분의 제한 범위는 한 주기 0부터 2파이까지가 대부분의 제한 범위거든요. 내가 구한 답이 이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답인지, 그래서 내가 더 구해야 하는 건 아닌지,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되죠? 일단 이건 개별적으로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익혀볼게요. 일단 어디 것까지 해보냐면 164부터 166까지 개념 드릴까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 삼각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푸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해볼게요. 잡으세요. 일단은 항이 두 개긴 한데 각이 예쁘지가 않은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일단 얘 넘기면 코사인 x-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뭐냐면 얘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하세요. 얘를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먼저 구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그럼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자, 코사인 사인 값이 음수인 건 사실 뭘로 구하는 게 좋다? 단위원으로 구하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지금 아직은 그래프가 더 익숙할 수도 있어서 그래프로만 좀 해볼 건데 대충 해볼게. 이게 x축, 이게 y축이라고 한다면 y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는 여기 중간이니까 여기 될 거예요. 여기랑 여기 한 다다음 시간 정도 되면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아예 각을 좀 특수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그냥 암기를 시킬 거야. 사실은 굉장히 쉽거든요, 암기가. 근데 그걸 오늘 가르치면 그래프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알려주진 않는 건데 나중에 가면 사실 금방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나온다고 답이 사실은 별게 아니라서. 어쨌든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직접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이용해야 될 것 같고,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순간이 몇 분의 몇 파이야?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3분의 파이, 요만큼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아까 했던 문제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눈금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파이에 6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는 거라서 3분의 2파이가 되는 것 같아. 괜찮니? 그럼 여기 눈금도 마찬가지로 2분의 3파에서 6분의 파이 빼는 거니까 3분의 4파이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t 값은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야. 괜찮죠? 그런데 우린 t를 구하는 게 아니야. 누굴 구하는 거야? x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t 대신 이거 대신 누굴 집어넣어야 다시 여기다가 x-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x를 구해버리면 4분의 파이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3분의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우리가 구하는 x값이 하나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4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한 것이 얼마가 되겠어?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 결과가 최초의 조건인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요게 둘 다 만약에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이 두 개가 모두 다 답일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가 있냐면 예를 들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건 짤을 좀 만들어줘? 또 헷갈릴 것 같은데. 써놓고. 만약에 얘가 만약에 2분의 얘가 그냥 파이였어. 만약 이게 파이였다 볼게 얘들아. 이게 파이였다 한번 해보자. 파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x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항시키면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여기가 다. 뭔 말인지 가? 그럼 해를 구해보면 해가 얼마 나오냐면 얘가 얼마 돼요? 3분의 5파인 거고. 맞죠? 얘가 얼마 나오는 거야? 3분의 7파이가 나오는 거죠. 0부터 2파이까지인가 얘는 답이 되는데 얘는 답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답이 이거 하나야? 아니, 하나가 더 있을 거야. 왜냐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 이 코사인 함수, 이걸 코사인 함수로 본다면 이거의 주기는 얼마예요? 주기는 2파이잖아. 주기가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한 주기란 말이야. 이 한 주기 내에서 함수값을 갖는 일정한 하나의 함수값을 갖는 x값은 교점이 몇 개야? 무조건 교점이 2개란 말이에요. 여기 끝값 지나는 거 빼고는 다 교점이 2개란 말이야. 그럼 얘도 근이 2개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가 없는 거죠. 그쵸? 왜 그런 거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얘들아. 사실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범위를 나눈다고 했었을 때 0부터 2파이까지라고 구간을 나누면 여기 구간에서 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지금 이 해는 어떻게 된 거냐면 오버가 된 거야. 오버가 돼서 교점이 마치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랑 얘가 해인 것처럼 나온 거라고. 우리가 구한 해는 얘하고 얘가 될 거야. 근데 하나는 3분의 5파이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요 하나는 3분의 7파이로 2파이를 넘어간 상황이 된 거라고요. 이해 갔어? 그럼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하는 해는 어디야? 얘하고 얘잖아. 그럼 이 해를 다시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하면 돼? 이 녀석을 한 주기 다시 왼쪽으로 줄이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주기는 얼마였어? 그냥 그대로 2파이였잖아. 그래서 여기서 2파이를 줄여. 2파이를 빼. 그럼 얼마? 3분의 파이. 이렇게 답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따지는 걸 막 되게 조심스럽게 문제가 나오진 않아. 근데 알고는 있으라고. 제한 범위 내에서 한 주기가 존재한다면 해는 2개가 될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만약 문제가 4파이였어. 그럼 이거는 주기가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될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한 해가 뭐 4개가 아니라 3개밖에 안 나왔어. 아니 하나는 넘어갔어 범위를. 그럼 그 녀석을 주기를 앞쪽으로 돌리라고. 앞쪽으로 돌리라고. 그렇게 해서 해를 4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또는 범위가 이게 2파이야. 근데 문제가 같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개수가 2로 나와 이렇게. 그럼 이거 2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문제가 될 수 없긴 하겠지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의 개수가 2니까 이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라면 주기가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교점이 몇 개 돼야 돼? 4개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한 범위에서 그는 4개를 다 구했는데 제한 범위가 달라. 그럼 벗어난 것들을 이 안쪽으로 땡겨와서 주기만큼 이동을 시키면 되잖아. 한 번은 이동시키든 두 번은 이동시키든 이동시켜서 총 4개의 근을 맞춰주면 된다고요. 이게 좀 주의점이야. 근데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아. 이 문제처럼 한 번에 그냥 치환해서 풀면은 t값이 따라랑 딱 2개가 딱 나오게, 그리고 다시 t를 이용해서 x를 구하면 제한 범위 안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나와요. 왜냐면 계산이 좀 많이 지저분해지고 좀 복잡해질 뿐인 거라서. 이해는 되시겠죠? 어쨌든 코사인, 사인이든 이 각에 대한 값이 x에 관한 식으로 나오면 이 전체를 t로 치환해서 t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엔 다시 역치환을 해서 x를 구해야 한다. 알겠죠?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번도 볼게요. 이제 항이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 나오는 거야. x의 범위는 똑같이 0부터 2파인 거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해를 구하세요. 자, 별거 없어요.
그냥 치환해서 방정식 풀면 되는데 일단 저 사인에 대한 방정식을 정리를 해보면 여긴 사인이고 여긴 코사인이고 어제 설명을 했는데 사인, 코사인이 두 개가 나면 치환하기가 어렵잖아. 따로따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로 통일시켜줘야 돼. 누구를 주인공을 할까? 코사인이라고 했어요. 코사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얘는 2차고 얘는 1차라서 누굴 주인공으로? 1차를 주인공으로 하라 했어요. 얘는 변형시킬 수가 없어. 근데 하지만 얘 변형시킬 수 있죠. 얘를 얼마를 바꿀 수 있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보이시죠? 그럼 얘는 는 0인 거잖아. 그죠? 네, 쓰기 싫어서. 됐죠? 그럼 뭘 먼저 해봐야 돼? 2차 방정식이니까 이 코사인 x를 t라고 놓고 푸는 게 사실 맞긴 맞아. 얘는 뭐 이렇게 풀었니? 한번 해볼게. 2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3 루트 2t 마이너스 4는 0 이래야 되는 거고 정리 좀 해주면 2t 제곱 플러스 3 루트 2t 마이너스 2는 0 어? 맞아? 어머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좀 야, 진짜? 나 잠깐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근데 2차 방정식인데 이게 좀 그렇다. 문제가 좀 그런데? 좀 별론데? 내가 왜 별로라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인수분해 잘 보여요? 이거 인수분해 잘 보여? 내가 뭐 잘못 쓴 게 있는 것 같은데? 없어? 그지 같네. 왜냐면, 난 해설자 잘 안 보는데, 이 해설자가 지금 인수분해 했잖아,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고요. 개수가, 무리수가 들어가는 값으로 인수분해를 했다고, 얘가. 천재인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누가 저렇게 풀어? 뭐야? 해설이 왜 이래? 답답해. 너무 억지스럽죠, 해설이. 자, 어쨌든 얘를 구해야 돼요. 방법은, 근해 공식이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여기가 루트가 있는 거라면 차라리 되는데, 여기만 루트가 있으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게 누가 이렇게 보여, 이게. 요 2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2라고 보이면 너무 좋기는 한데, 그걸 해본 적이 없을 거라서 안 될 것 같은데. 우린 될까? 물론 되죠. 얘를 루트 2 곱하기 루트를 쪼개고, 여기 상수 2니까 2하고 1을 쪼개면, 2 루트 2, 루트 2, 되긴 돼. 근데 이거 좀 억지스럽지 않지 않냐? 이거 우리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 코리안 교육과정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나는 모르겠네. 근해 공식 쓰세요. 그냥 뭐한 소리야. 4분의 마이너스 3 루트 2 뿔마 루트 이거 제곱하면 18 마이너스 4 16인가요?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3 루트 2 뿔마 루트 2 그냥 이렇게 해요. 근데 합쳐지네. 어떻게 4분의 얘가 플러스로 합쳐지면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4 루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 거네. 괜찮아요?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거죠. 큰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알겠죠? 저렇게 안 해도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우리가 구하는 t값인 거고 t값이 바로 누구였어? 코사인 x였어. 그래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방정식 몇 개예요? 2개인 거죠? 2개인 거 바로 구하면 되는데 얘는 있어 없어? 이거 존재하는 거 있어 없어? 이거 없어요. 이거 존재하는 거 없어요. 코사인 값이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까지인 거잖아. 따라서 이 문제 방정식의 해는 뭐예요?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끝. 이건 구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 이건 구할 수 있잖아. 그래프를 이용하든 단위원을 이용하든 하시면 되겠죠. 끝. 별거 없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수 로그 방정식보다도 조심할 게 더 적어. 그리고 더 쉽게 느껴진다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대신 너희들이 기본형에 대한 삼각방정식을 해석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오늘 처음 했지만은 막상 처음 할 때는 좀 잘 안 그려지, 그래프를 잘 안 그려지니까 못하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연습 좀 하면 돼. 근데 이젠 될 거야. 아까 내가 확인했어. 오케이? 끝! 이거 넘어가요. 아씨, 되게 당황했어. 아이씨. 인수분해를 한다고 그거를? 말도 안 돼, 씨. 자,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얘가 그냥 하나의 문자였으면 이미 아까 앞에 했던 개념들의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뭐가 되는 거야? x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거잖아. 방법은 얘를 뭐 하라? 치환하세요. 치환하면 t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뭐 한 세트가 나올 수도 있고 두 세트가 나올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나올 거고. 그럼 다시 맨 마지막에 t에다 뭘 집어넣어? x-6분의 파이 집어넣으세요. 됐니? 그러면 될 것 같아. 선생님, 그럼 이거 나중에 또 해를 구했는데 그게 진짜 범위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너무 좀 찝찝하다면 아까 방정식은 일단 치환해서 해를 구하고 x를 다시 구했는데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개가 나왔으니까 하나를 더 찾아서 답 두 개를 찾으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부등식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 안전한 방법 한 가지가 있어. 바로 뭐냐면 치환을 해. x의 범위가 이거잖아. t의 범위를 구하세요. 처음부터. t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고. 자, t의 범위 어떻게 되겠어? x에다가 6분의 파이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상 6분의 11파이 미만이 t의 범위예요. 괜찮니? 그런 다음에 이걸 t로 바꾸고 t의 값을 구해. 범위로. 근데 이 범위가 반드시 어디 안에 존재해야 해? 요 범위 안에 존재해야 해요.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는 있어. 이해가 될까? 아, 어렵구나. 그래. 풀어봐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정식,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을 했을 때 치환을 하면 무조건 치환된 값의 범위를 재설정하자가 기본이었잖아. 얘도 그렇게 루틴을 가져가자고 차라리. 그럼 x-6분의 파이를 t라고 가정을 아예 해버릴게요. 그럼 x의 범위가 얘니까 여기다 6분의 파이를 빼주면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상 6분의 11파이 미만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아예 이 범위 내에서 사인 t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자는 얘기인 거예요. 아예 문제를 바꾼 거예요. 그럼 얘 풀어볼게. 그림을 좀 그리자. 그림 이렇게 있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이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있는 거라서 사실 이 왼쪽에다 조금 더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여기가 y축인 건 맞지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잘 봐봐.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0이고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한 요 정도 될 거야. 그죠? 그럼 실제로 범위는 여기서부터 6분의 11파이면 여기보다 살짝 조금 앞으로 한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똑같은. 그림은 꽤나 정교하게 그려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범위 안에 sin t 그래프는 여기는 꽉, 여기는 텅. 이 노란색 그래프가 sin t 그래프인 거예요. 괜찮죠? 이제 뭐 할 거냐면 2분의 루트 3을 그리래. 그럼 다시 말하지만 여기가 얼마야? 거의 1이라고 했잖아. 얘보다 아주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야 돼. 아주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럼 교점이 여기 두 개가 되는 거죠? 됐죠? 이걸 바로 거는 게 제일 좋아요. sin t가 2분의 루트 3이면 t 값은 얼마야?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 여기도 3분의 파이죠? 그럼 여기는 3분의 2파이. 교점 몇 개? 두 개밖에 없죠? 그럼 t 값의 범위는 얘보다 큰 거니까 3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2파이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를 구했는데 뭘 확인하라고? t 값의 범위를 확인하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간 거 맞죠? 예, 답이 맞네.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t가 아니라 누구야? x-6분의 파이. 됐죠? 그래서 양쪽에다 같이 얼마? 6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돼요. 근데 이처럼
별로 큰 무리수가 없이, 그러니까 뭐 적당히 구해도 답이 예쁘게 나오는 값이다 보니까 이 범위가 없어도 답은 쉽게 나와서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 달라져서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2분의 3인 거니까 범위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문제가 돼버리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사실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범위를 설정 안 하고 풀면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 그림, 그러니까 0부터 여기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거를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 오케이? 그럼 답이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보인단 말이야. 0부터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실제로 우리의 제한 범위는 마이너스 6분의 8부터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왼쪽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8일 때 여기 높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t값을 기준으로 본다면 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를 빼먹으면 틀려, 답이. 그래서 부등식 문제 풀 때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변수 t에 대한 범위를 재설정해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확실하기는 합니다. 이걸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풀 수가 있겠죠. 얘도 보세요. 얘도 지금 어떻게 했어? 그래서 x-6분의 파이를 t라고 놓고 푼 이유가 t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하는 이유가 조심성을 좀 비하려고 문제를 그렇게 푼 거예요. 이해됐니? 이건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자,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2차 부등식이에요. 사인 세타는 그냥 숫자인 미정계수일 뿐인 거야. 저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만 기억할 수 있고 또 기억나는지 물어보는 거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2차 부등식이. 얘가 절대로 음수가 되거나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내용이었지? 이 녀석을 하나의 2차 함수로 보고 얘를 x축으로 본다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어때야 돼?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기억나는 거 같죠? 그럼 교점이 없어. 제가 0 되는 값이 없다는 얘기죠? 뭐 이용하는 거였지? 해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뒷값이 0보다 작다를 이용하는 거여서 저 그거 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응용된 문제야. 에이, 뭐가 이건 뭐 응용도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죄 쓰면은 짝수 판별식을 쓴다 치면은 4사인 제곱인데 약분 다 했어요. 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세타가 0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부등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사인 세타의 범위는 2보다는 작고 0보다 크다가 나올 건데 사인 세타는 아무리 커도 얼마야? 1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겠죠. 얘가. 그래서 사인 세타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 이하가 되는 세타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해는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냥 응용인 거고 판별식 이용해서 항상 성립하는 경우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주요 유형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일단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좀 더 나가긴